비비님들 편안한 쉼 하셨습니까? 초여름 온 산하는 초록으로 덮여갑니다. 여기 대전은요, 코로나가 나가지 않고 대전이 좋은지 계속 안 나가고 버티고 있네요. 하루빨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방역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요, 퇴직 후, 아니 은퇴 후에 꼭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평범한 은퇴자인 저의 단견으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왜냐면요, 저와 같이 눈높이에 서 계신 보통의 비비님들과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베이비 부모 약 724만 명을 얘기합니다. 그 맏형급인 55년생이 올해 만 65세로 법정 노인이 됩니다. 무려 71만 명입니다. 그전에는요, 40만에서 50만 명이었는데 전후 세대 우리나라 그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출생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저희들은 베이비 부모라고 하고 저는 줄여서 비비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이유를 알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제 그분들이 고령화 나이에 진입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무방비로요, 65세가 된 이전의 세대와는 분명 다릅니다. 베이비 부모들은요, 준비 부족은 여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55년생을 집중적으로 해부해 보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은퇴란 단어를 제 식대로 표현하면 따박따박 들어오던 월급이 갑자기 없어졌고 늘어난 생활 시간이 막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감하게 되십니다. 은퇴한 55년생은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무척 늘어났고 갑자기 여유도 있는 것 같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막 해야겠다는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하셨겠지요. 남성 베이비 부모는 퇴직을 기점으로 자연스럽게 미뤄뒀던 가사 분담을 어설프고 서툴지만 막 합니다. 어떤 이는 집안일을 거의 다 하는 편이라고 막 당당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설거지와 청소는 물론 아내의 수행비서로 살고 있다며 가장으로서 더 당당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잠깐은요. 그러나 1, 2년을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상으로 변해버렸고 이제 아내와의 그 괴리감 또 의사충돌, 아무튼 보이지 않던 아내의 사생활까지 눈에 들어와 차츰차츰 식상해집니다. 그런데다가 경제 상황은 연금일까요? 아니면 저축해 놓은 돈이 많아 걱정이 없는 것일까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55년생 약 71만 명 중에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요, 너무 적어요. 그 사람은 32만 명 뿐입니다. 45%랍니다. 절반이 다른 연금이 있는 분은 제외하고 국민연금과는 나무 이야기입니다. 절반 넘게는요. 그런데요, 말이 국민연금 하지만 연금 수령자의 월 평균 연금액이요 52만 원밖에 안 돼요. 평균 연금이요. 어떤 분들이야 뭐 150에서 200 되는 분들이 있을 테지만 거기가 다 100만 원 이하, 아니면 뭐 그때 들어가지고 뭐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받는 분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1인 가구 최소 소비, 생활 소비가요, 당국 발표에 의하면 108만 원이랍니다. 이 수치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요, 2인 가족은요 230, 40만 원 정도가 적정 기준이랍니다. 여자 피비님들 더 서글픕니다. 연금 수령자가요, 남자는 그래도 61% 되고 여자는 31%예요. 그러니까 여자 비비님들은 더 연금이 없다는 얘기시죠.
그 돈으로 따지면 여자는 34만 원, 남자는 62만 원의 그 절반에 불과합니다. 여성 비비님들이.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며 이는 남편이 사업이나 어떤 수입원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은퇴 후 생활이 그나마 현상 유지라도 하시려면 다시 말씀드리면 퇴직 후에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 1번이요. 투자나 창업은 하지 마세요. 그럼 당장 뭐 먹고 살려고 그런 말을 하는가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전부가 다 확고하게 대답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어떤 영업이나 창업을 하지 마라.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돈 안 들이고 보증금도 없고 믿을 만한 사람끼리 협업을 통해서 해보라는 말은 합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안 되면 그만 털고 나오면 됩니다. 노력만 투자했으니까 경제적 손실이 거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어찌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본인이 노력하시라, 그런 말씀을 의도적으로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은퇴자들이 들어갈 곳은 넓고요, 문턱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치열한 노취준생에 대한 말씀이지요. 각종 자격증을 빨리 따셔야 됩니다. 우리 관계단, 노생활과 관계된 자격증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 가서 보시면 거기에 남은 취향에, 자기 취미에 맞는 그 자격증을 하나 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만약 어떤 창업을 하셨다가 돈도 잃고 신뢰도 잃으면요, 끝이거든요. 그게 폐인이 되고 잘못하면 노숙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제 주변에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시죠. 비비님들, 비참했지만 비겁하지는 않았다고 자주 말씀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창업을 하라입니다. 창업을 하지 말라면서요. 창업은 몸으로만 하라 이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요. 안 들었다면, 이건 중요하거든요, 실비보험 하나 정도는 빨리 들어 놓으세요. 저는 70% 뭐 병원에서 실비를 해주는데 한 달에 82,000원인가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것도 없는 돈에서 따박따박 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 파산의 길로 막는 길일 수도 있으니까요. 큰일 납니다. 월 8만 원 정도는 매달 없애야 한다는 마음도 있지만 가정과 자신을 위해서요, 꼭 가셔야 됩니다. 큰 병 걸리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백의 노후를 어렵게 사시는 비비님들이 공통점은 잘못된 투자였습니다. 친구들을 보면 고수익 상품을 막 쫓아가서 투자했어요. 어떤 친구는 땅 잘못 사고 또 안 되는 장사에 뭐 다 공통점이에요. 자영업 정말 하지 마세요. 통닭집, 카페 뭐 많잖아요.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면에 유달리 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후회 없이 살 수는 없겠지만 되도록 덜 후회하며 사는 방법의 표현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현재에 충실하라고요. 이 말은 다 자신과 현재에 최선을 다하라는, 있을 때 잘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이겠지요. 지금이라도 시간을 어떻게 내 편으로 끌어가느냐에 따라 내일의 인생이 결정되므로, 보고 싶은 사람보다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미래의 시간보다는 지금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지혜이며 은퇴 후 자기 관리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비비님들, 끝나려니 별거 아닌 걸 별것처럼 말씀드렸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요, 이것은 너무 평범하지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은퇴 후 생활이 쉽지도 않지만 어렵지도
않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은퇴 후 창업 절대 불가고요. 몸으로 때우는 취직만 살 길이고, 그러기 위해선 관련 자격증을 따시면 더할 나위였고요. 여기서 경쟁자가 많고 은퇴는 어떤 면에서 더 치열한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제 말에 공감을 하셨다면 비비님들께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실 거고요. 은퇴는요, 생각보다 힘들고 외롭고 늘 혼자인 시간이 많고, 그래서 저도 이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는요, 유튜브 저와 함께 배우실 분은요, 바로 이어지는 영상을 보시고 제 영상 말미에는 거의 다 초보 유튜버 되는 길을 올려놓았습니다. 아주 쉽게요. 어떤 책이나 이런 데 보면 너무 어렵겠는데, 제가 배워가는, 초보가 배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뭐 아무 컨텐츠라든지 어떤 것이 체계적이는 않지만 그날 하루하루 느끼는 그것을 제가 파워포인트 자리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것을 보시면 아마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돈을 번다기보다는요, 취미생활 잘 하다가 정말 용돈벌이가 된다면 이것은 뭐 박수 칠 일이고요. 그러니까 한번 꼭 보시고, 그래야 저도 힘이 나고요. 또 저도 하는 게 재밌거든요. 비비님들, 저와 함께 은퇴 생활을 멋지게 해보지 않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